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일머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전의 메일머지와는 다르게 특별한 서식 없이 텍스트 위주로 메일머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는데요. 여기 첫 번째 열에 메일을 받을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열에는 학생들의 이름이 입력되어 있고요. 이 세 번째 열에는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4월 달에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할 때요. 학생들마다 인증번호를 부여받았는데요. 어떻게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인증번호를 이메일로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메일의 제목이 될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름과 이메일 부분은요, 왼쪽에 우리가 입력한 이름과 이메일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머지로 작업할 때 현재 작업 상태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실행 화면을 보게 되면 아실 텐데요. 메일이 발송될 때마다 해당 학생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이곳에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인증번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이 C열, 즉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각각의 인증번호가 이곳에 전달되게 되고요. 우리가 보낼 이메일 안에 이 인증번호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한번 실행 화면을 보실까요? 자, 이렇게 모든 메일의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계정에 접속해보면 이렇게 방금 제가 보낸 이 메일이 정상적으로 수신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이렇게 이메일, 이름, 그리고 학생 각자에게 전달할 내용, 이런 내용들을 텍스트 형태로 이메일로 발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인증번호가 아니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 점수를 학생 확인용으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발송하게 되면 손쉽게 학생들에게 점수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학생 계정에 접속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학생에게 점수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인증번호나 수행평가 점수 같은 학생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러면 이메일 본문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메일의 본문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연습해 볼 구글 시트 함수는요, concatenate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엑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셀 안에 한 문장을 입력해 보겠는데요. 문장을 입력할 때 어떻게 수식이 입력되는지 여기 C열에 수식이 표시될 것입니다. 이 수식과 함께 제가 입력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 될 텐데요.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라는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무 내용이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입력한 내용이 수식이 아닌 텍스트이기 때문이죠. 수식은 셀의 내용을 입력할 때 제일 앞에 등호를 먼저 입력해 주어야 수식으로 적용됩니다. 자, 그럼 제일 앞에 등호를 넣어 볼까요? 그런데 이번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왼쪽에는 제가 입력한 수식이 나타나 있는데 실제 값을 입력한 이 부분에는 에러 메시지가 떠 있네요. 자, 그 이유는요. 엑셀이나 구글 시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텍스트인지 숫자인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등호를 입력하고 숫자를 입력하면 그 숫자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입력했던 것처럼 텍스트를 등호와 함께 그냥 입력하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텍스트가 출력되냐면 등호를 입력하고요. 큰 따옴표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해야 정상적으로 셀에서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입력한 두 가지 수식을 비교해 보면은 큰 따옴표가 앞뒤로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셀에 내용이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사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배도 좋아하고 바나나도 좋아하고 참외도 좋아하고 살구도 좋아해 볼까요? 이런 여러 가지 과일에 대해서 좋아한다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똑같이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나는 배를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입력 방식은 폼이 안 나죠. 자, 그래서 폼 나는 입력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그 폼 나는 입력 방식에서 첫 번째 단계는 문장을 입력할 때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과일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고요. 과일 이름만 다르게 입력을 해야 하죠. 자, 그래서 수식을 입력할 때요. 큰 따옴표 넣어야 되죠. 변하지 않는 나는 띄어쓰기.
이 띄어쓰기까지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자, 여기서 큰 따옴표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숫자 7키 위에 있는 엔드 표시 있죠? 앰퍼샌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앰퍼샌드를 입력을 해주고요. 이 앰퍼샌드는 앰퍼샌드 왼쪽에 있는 값과 앰퍼샌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참여를 입력해 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 사과를, 자, 그리고 띄어쓰기까지 하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고 앰퍼샌드 좋아합니다를 입력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요. 큰 따옴표를 닫아주고 엔터를 치면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폼이 나나요? 폼이 안 나죠. 별로 아까와 다를 바가 없죠. 자, 그래서요. 두 번째로는 변해야 할 단어를 다른 셀에 입력해 놓고 그 셀 값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배, 사과, 참외, 살구, 포도, 오이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요. 수식을 입력할 때, 자, 큰 따옴표, 나는 띄어쓰기 했죠? 큰 따옴표 닫아주고요. 앰퍼샌드, 그리고 과일 이름을 아까처럼 큰 따옴표와 텍스트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배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선택을 하면 이 셀 주소가 앰퍼샌드 다음에 입력됩니다. 그리고 다시 앰퍼샌드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큰 따옴표, 이제 뭘 입력해 줘야 될까요? 조사를부터 나머지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를 좋아합니다. 큰 따옴표 닫아주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나는 배를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죠. 즉 여기 수식에 보시면은 아까처럼 과일 이름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다른 셀에 입력해 놓았다가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값을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죠. 이게 왜 폼이 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방금 수식을 입력한 셀을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커서를 이 셀 오른쪽 아래에 모서리 부분에 가지고 가면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해주면요. 오이가 입력되어 있는 행까지 가볼까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떼면 이렇게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나는 참외를 좋아합니다. 나는 살구를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과일을 좋아한다는 문장이 완성이 된 것이죠. 이 방법을 이용하면 학생들에게 각자의 인증번호나 수행평가 점수를 손쉽게 전해줄 수 있겠죠. 자, 이런 폼나게 입력하는 방법을 약간 변형해서 함수를 이용해 보면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 concatenate라는 함수인데요. 이 concatenate 함수는요. 조금 전에 앰퍼샌드로 앰퍼샌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연결해 준 것처럼 각각의 인수를 쉼표로 구분해 주고요. 그 쉼표로 구분된 인수들이 조금 전에 앰퍼샌드를 사용했던 것처럼 각각의 값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여기에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요.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concatenate요. CONC까지 입력하면 concate와 concatenate라는 두 가지 함수가 추천되는데 둘 다 똑같은데요. concat이라는 것은 이전에 사용하던 구 버전의 함수이고요. 이 concatenate가 최근에 나온 함수입니다. 이 상태에서 화살표 키로 아래 위를 이동해서 입력을 원하는 concatenate라는 함수를 선택한 후에 엔터나 탭 키를 입력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선택하고요. 쉼표, 사과를 이라는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선택을 하고 또 쉼표, 그 다음에 좋아합니다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선택을 하고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쉼표가 필요 없죠. 괄호를 닫고 엔터하면 문장이 이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oncatenate라는 함수는 쉼표로 구분되는 각각의 값들이 조금 전에 사용했던 앰퍼샌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문제는요. 지금 전혀 띄어쓰기가 반영되지 않고 있죠.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입력해 주려면 여기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라고 입력한 부분에 나는에서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띄어쓰기를 반영해 주면 이곳에 띄어쓰기가 생기죠. 이 사과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를 이라는 를 뒤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띄어쓰기 하나를 넣어주면은 반영이 되어서 띄어쓰기가 포함된 정상적인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concatenate 함수도 조금 전에 사용했던 것처럼 조금 폼나게 입력해 볼까요? 배, 참외, 살구, 포도, 오이.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에 와서요.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 아래 모서리로 가지고 와서 십자가 모양으로 바뀐 상태에서요. 클릭하고 그 상태로 그대로 드래그하죠. 5위까지 왔습니다. 손을 떼어 볼게요. 뭐가 이상하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왼쪽의 수식을 보면 우리가 콘캐트네이트 안에 쉼표를 이용해서 입력해 주었던 셀은 J14, K14, L14, 즉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이 부분을 이 concatenate 함수 안에 인수로 넣어준 것인데요. 이 두 번째 부분에 concatenate 함수 안에 보시면 J15, K15, L15죠. 이건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배가 있죠? 또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배만 입력된 이런 값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J16, K16, L16이에요. 빈칸, 참외, 빈칸. 그래서 이렇게 참외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정상적으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빈 곳에도 내용을 입력해 줘야 되겠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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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띄어쓰기도 해줘야겠네요. 과일 이름 뒤에도 조사와 띄어쓰기를 또 넣어줘야겠고요. 배를, 참외를, 탈구를, 포도를, 오이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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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정상적인 문장이 완성되었죠. 그런데 전혀 폼나지 않아요. 또 귀찮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덜 귀찮고 폼나게 할 수 있을까요?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concatenate 화살표로 내가 원하는 함수를 선택을 하고 엔터나 탭 키를 누르면 나머지 부분이 입력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요 나는 이라는 값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이 셀을 선택해서 값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입력했던 것처럼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띄어쓰기까지 하고요. 띄어쓰기 닫고 그리고 앰퍼샌드가 아니라 concatenate라는 함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쉼표 그리고 입력 내용이 변화해야 되는 과일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다시 앰퍼샌드 역할을 해주는 쉼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고 괄호를 닫아주고 엔터를 치면 되는데요. 왜 좋아합니다만 텍스트로 입력을 했냐면 이미 과일 이름을 입력해 놓은 이 안에는 조사를과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에는 좋아합니다라는 내용만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요. 자,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 모서리로 가지고 가서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해볼까요? 쭉 내리면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문장도 완성은 되었고 뭔가 좀 폼나게 입력도 되었죠. 자, 이번엔 실전입니다. 학생들에게 보낼 이메일의 본문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입력할 거냐면요. 메일을 받는 학생의 이름을 입력해 줄 거예요. 그래서 강가딘님, 당신의 인증번호는 그리고 인증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이 부분의 값이 반영될 것이고요. 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런 식의 내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concatenate 함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conc 원하는 함수가 보이면 화살표로 이동을 해서 선택하고 탭이나 엔터 키를 치면 함수의 나머지 부분이 입력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일 처음에 올 부분은 메일을 받는 학생의 이름이라고 했죠. 아무개님이라는 내용이 와야 됩니다. 아무개는 계속 바뀌어야 되고요. 님이라는 글자는 바뀌어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요. 메일을 보낼 때마다 메일을 받는 학생들의 이름이 입력되는 여기 이름 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쉼표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입력되어야 할 내용은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요. 님 이름과 님 사이에 굳이 띄어쓰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인증번호를 보내드립니다. 큰 따옴표 닫아주고요. 그리고 쉼표 그 다음에는 학생마다 서로 다르게 전달받아야 할 인증번호가 여기 인증번호라고 되어 있는 H7셀을 선택을 하고요. 쉼표 그리고 고정적으로 입력되어야 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큰 따옴표로 닫아주고 모든 내용이 입력이 되었으니까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런데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서는요. 함수의 제일 마지막 괄호는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쳐도 자동적으로 괄호가 있다고 인식되면서 함수가
입력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재 이름에 강건너라는 값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강건너님 인증번호를 보내드립니다가 입력되었죠. 그 다음에 인증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인증번호가 없어요. 왜냐? 현재 아직 인증번호가 아무런 값도 입력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조금 보기 좋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값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데요. 강건너님 인증번호를 보내드립니다. 이 내용과 인증번호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 마치 엔터를 2번 친 것처럼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쉼표 다음에 CHAR, 캐릭터의 약자 같아요. 그리고 괄호 열고 숫자 10, 그리고 괄호 닫고 쉼표. 항상 이 concatenate 함수는 입력할 값들을 구분할 때 쉼표로 구분해주면 됩니다. 캐릭터 10의 역할이 무엇이냐? 엔터를 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한 줄로 되어 있던 값이 두 줄로 나뉘어져 들어가 있죠. 즉 캐릭터 10이라는 이 함수는 행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이 셀을 더블 클릭하고요. 이 캐릭터 10 다음에 한 번 더 캐릭터 10을 입력해보고 또 쉼표 엔터. 이번에는 빈 줄이 하나가 삽입이 되었죠. 엔터를 2번 친 것처럼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한 줄이 입력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증번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엔터 2번을 입력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메일 머지를 실행하면 여기에 있는 인증번호가 이곳으로 전달되면서 본문 내용에도 정상적으로 인증번호가 반영될 것입니다. 자, 메일 머지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증번호가 반영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메일의 본문 내용이 완성되었죠. 이제 학생 계정으로 가서 확인해 볼까요? 메일이 와 있네요. 우리가 입력한 대로 보기 좋게 내용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목 부분도 조금 바꿔볼까요? 자, 더블 클릭하고요. 제일 앞에 등호를 입력하고요. conc. 지금은 이미 다른 값이 입력한 상태에서 함수를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함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이름을 모두 직접 입력해줘야 합니다. 괄호 열고요. 자, 제목을요. 안녕하세요 아무개님 학교폭력 실태조사 인증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라는 부분이 고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큰 따옴표로 에워싸는데요. 이 안녕하세요와 이름 사이에 띄어쓰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마침표 뒤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고 따옴표를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쉼표. 이제 학생의 이름이 와야 되는데 학생의 이름은 메일을 보낼 때마다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바뀌는 학생들의 이름이 반영되는 여기 H4셀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 지금은 이름 석자만 입력된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님부터 우리가 입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침표 뒤에 와서 큰 따옴표 닫아주고요.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은 자, 여기 제목 부분도 안녕하세요 강건너님 학교폭력 실태조사 인증번호를 알려드립니다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제목이 메일이 발송될 때마다 학생의 이름이 바뀌면서 제목이 만들어지겠죠. 한번 메일 머지를 실행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가디님, 강가혜님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이걸 조금 응용하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평가 점수도 손쉽게 입력할 수 있겠죠. 이 빈 곳 어딘가에다가 학생들의 점수를 입력해 놓고 인증번호가 입력되는 이곳에 concatenate 함수를 이용해서 고정적인 값과 학생들의 점수를 쉼표로 연결해서 완성하면 이 수행평가 점수도 손쉽게 입력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요. 큰 따옴표와 등호를 쭉 입력하고 다시 큰 따옴표 닫아주고 쉼표로 구분해서 엔터키를 쳐주면 이런 식으로 뭔가 구분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한번 더 해볼까요? 큰 따옴표, 등호, 그리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고 쉼표, 엔터.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주면 물론 이 끝부분은 조금 다듬어 줘야겠죠. 뭔가 더 시각적으로 한눈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본문 내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메일 머지는 구글 시티에 이 메일 머지 메뉴가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이 구글 시티의 공유 URL을 입력해 놓을 텐데요.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 URL을 클릭하시면 이 구글 시트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글 시트 파일이 열렸는데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혹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지 않다면 이 오른쪽 로그인 버튼을 이용해서 선생님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구글 계정을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글 계정은 개인이 만드는 개인 계정도 관계없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생성하고 있는 학교 계정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메일머지를 이용해서 이메일을 발송할 때는 개인 계정의 경우는 하루에 최대 500통까지 발송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인 학교 계정으로 메일을 발송하게 되면 하루에 2000통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저도 일단은 개인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이제 로그인 되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 파일은 보기 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일에 무언가를 입력하려고 해도요, 전혀 입력이 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보기 전용으로 열린 파일을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려면 여기 메뉴 중에 파일 탭을 선택하시고요. 이 중에 사본 만들기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복사할 파일의 이름은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이 저장될 폴더의 위치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기 전용이라는 표식도 사라졌고요. 이 공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물쇠가 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려고 셀을 선택하고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해보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제 이 파일은 선생님의 개인 소유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 메일머지 기능을 정상적으로 등록시켜 주어야 되는데요. 메일머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메일머지와 CC 메일머지 두 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을 활용할 때 참조나 수문 참조 같은 기능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기능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메일머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권한이 필요하다고 나오죠? 계속을 누르겠습니다. 계정을 선택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구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앱이라고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당연하죠. 구글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도 문제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고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고급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밑에 메일머지로 이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허용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메일머지 기능도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고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메일머지 기능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메일머지는 기능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메일 본문 내용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익숙하지 않은 엑셀과 구글 시트에서 활용되는 이 concatenate라는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학생 개인별로 출입이나 출석을 체크할 수 있는 QR코드를 만들어서 그 QR코드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약간 까다로운 메일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